지금 분양 아파트가 미계약에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서울에 지금 상도동에 분양했던 상도 굿땡지옥, 여기 1순위 가구 청약에 401가구 모집에 5,626명 몰려서 1순위로 마감하면서 14대 경쟁률이 나왔는데 적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또 개봉의 호땡 서밋, 여기도 당첨자의 38%가 계약을 포기했다. 즉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나오고 있다. 다시.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요 단지는요, 몇 명이 미계약했는지 밝히지 않는다. 미계약이 한두 가구 났어요. 안 밝히겠어요? 이 14대 1까지 됐는데 갑자기 요 평형대에 그렇게 많이 안 물렸는데 조금 빠져가지고 한두 가구 났다. 요거 진짜 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진짜라면 그런 식으로 발표가 나겠죠. 근데 전혀 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고, 혹은 예전에 부산에 분양했던 두 개의 단지가, 요건 미계약이 아니고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이 두 개씩 있다. 그래서 그 청약 무순위라든가 나중에 줍줍이라는 표현 쓰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신 안 다시면은 빨리 못 삽니다. 지금 나가서 조금 고민하는 순간 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치우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진짜 제대로 조사해보니까 둘 다 150에서 160개 정도의 미분양이 났었다. 근데 미분양을 발표하지 않고 깜깜이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업하다 걸렸었죠.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고 낚이지 마시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사에서 잘 내지 않았는데 진짜 찾아보면 기사에 거의 안 나왔어요. 단지 이름도 안 나왔어. 하지만 강동구 길동에 나홀로 19평, 여기가 강동이에요. 강동? 무더기 계약 포기하면서 81대 1이었는데 여기도 계속 미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야 뭐 강남 4구는 아니죠. 동작, 개봉. 그런데 막상 그 좋다는 강남 4구 강동구에서도 나올로라지만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미계약이지, 미계약이랑 미분양이랑 뭐 이쪽에 나누는 기준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처음에 청약통장을 쓰는 사람이 1순위로 2순위로 분양이 안 되면 그게 미분양이지 뭐예요. 그냥 미분양이라는 어감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미계약이라는 조건을 따로 만들어서 미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분양이 안 되는 단지들이 서울에도 계속 속출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분양가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던 오늘이 제일 싼 분양가, 지금 사자 분위기 팽배.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간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본형 건축비를 정부에서 올린 거죠. 건설사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래 분양가 올려주자. 그래서 분상제 단지 4% 이내 분양가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근데 늘 말씀을 드렸죠. 물가가 올라가서 자재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이 올라서 혹은 인건비가 올라서 건설비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올려주는 건 맞다. 다만 그게 합리적이냐 아닌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물가 상승률 거의 안 나왔었죠. 저희가 초이노믹스 때부터 2022년 물가가 엄청 칠 때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로 얼마나 올랐나 월별 물가를 보니까 1.8% 정도 올랐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 더 끌어올린 거죠. 그럼 그 전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되지 않았을 때 분양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분양가를 올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건설사 살리기 프로젝트 13대책을 통해서 전매 제한 풀어주고 실거주 요건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들어올 수 있게 해줬죠. 요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둔촌주공만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9평은 중도금대출 못 받게 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둔촌주공 안 되겠다 싶으니까 중도금대출도 다 풀어줬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로 이런 것들 풀어주면서 DSR 넘어가는 자금들 여러 가지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을 딱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분양가 지금 그 인식이 생긴 거예요. 분양가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질문 댓글 되게 많이 달리고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재비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여러 개 돼야지 분양가도 맞춰지는 건데, 여기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안 되게 생기니까 이런 미계약들 나오게 생기니까 뭐 한 거예요? 9.16 대책 했잖아요. 9.16 대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9.16 대책의 핵심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 수요 대책이에요. 공급에 대한 발표는 11월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급 대책은 하나도 발표 안 하고, 9.16 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구해서 더해주고 PF 보증을 허구해서 더해주고, 그러니까 너네 분양받기 쉽게 해주겠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심리 자극하는 거. 정부에서 공급 부족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죠. 아니,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분양시장을 살리고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다만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가계부채는 억제를 하면서, 우리는 대출을 규제를 할 거지만 너네 심리 떨어지지 말아라. 공급 부족이니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너네는 살아. 누가 받아줘야지 연착륙이 되는 거죠. 누가 안 받아주고서 계속 매물만 쌓이면서 금매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그게 경착륙이죠. 그러니까 경착륙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키겠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중간에 호구들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받아줘서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연착륙이에요. 부동산 연착륙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분양가가 말이 되는 분양가냐. 그리고 그러니까 분양가 올려도 되네 하니까 건설사들이 앞다퉈서 분양가 올리면서 분양했죠. 그러다 터진 사태가 이번 미계약 사태예요. 정부의 가계 자금으로 건설사 살리기 정책과 건설사의 마지막 뽑아먹기가 겹치다가 그 한계를 넘어선 거다 이번에. 그래서 결국 그 분양가에 발목 잡힌 거죠. 그러면 청약 시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급변할 수도 있다. 욕심 너무 많이 부렸다. 예전 탐관오리들 있죠.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백성들 고열을 짜서 세금을 걷었죠. 그러니까 세금이 거쳐요? 안 거치죠. 그거예요. 결국에는 저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지 장기적으로 세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건데, 당장 너네 먹을 것 같아 세금으로 다 내놔. 그러면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돈 벌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소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이 급감하는 거죠. 그것들이 탐관오리들이 하는 멍청한 짓이다. 근데 걔네들 한탕 쳐먹고 빠지려고 하는 거고, 지금 건설사들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빨아먹으니까 이제는 가게에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빨아먹는 곳들은 빨아먹고, 안 되겠다, 본인이 사업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뭐예요? 엎어요. 그래서 건설사 폐업은 2006년 이래 최대치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죠? 2008년에 터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건설사 폐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우발 채무 규모는 22조 8천억. 즉 이번에 왜 정부에서 부동산 PF 보증을 15조에서 25조로 늘렸겠느냐? 우발 채무 규모가 22조 8천억이니까 요거 막으려고. 그 전에는 15조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까지 늘어났으니까 터지면 보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PF 시장 완전 개박살 나겠네? 우리 허그 돈으로 살려주자. 주금공 돈으로 살려주자. 왜 25조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25조로 감당이 가능하냐? 안 돼요. 왜? PF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PF 유동환제권 금리가 연 10% 넘어가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 10%에 결정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PF 금리가 연 13%에 결정이 됐다. 그리고 9%도 나오고 있고, 일부 표면 이율이 10%를 넘어서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PF 금리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뭐예요? 수신금리 인상 막으려고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한 거, 이거 채권 시장에 영향 미치고요. PF는 당연히 채권 금리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둔촌주공 때 PF 금리 얼마였는지 알아요? 둔촌주공 그 좋은 사업장이라고 하는 데가 PF 12% 받았어요.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게 지금 그 시기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1년 미뤄졌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위기가 끝난 건 하나도 없다. 다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인데,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곱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은 당장은 안 아프겠지만 나중에 째보면 암 세포는 더 전이 되어 있죠. 그런 느낌인 거다. 지금 대기업 건설사들도 부도 위기인 건 있죠. 예를 들어 롯땡 뭐 이런데, 대땡. 근데 PF 유동화 증권 여기서 지금 40조 원 규모의 PF 대출채권 기초 유동화 증권이 있는데, 얘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총 유동화 증권은 160조에 달하고, 그죠? 그러니까 25조 보증을 해주는 게 뭐 때문이다? 22조 8천억 규모의 우발 채무가 늘어났으니까 보증을 더 늘려준다. 그리고 사업비 50%에서 70%로 확보하고 더 보증해주고, 그 다음에 도급순위도 700위까지 안전한 것만 보증해주는데 우리 이제 위험한 것도 보증을 해주겠다. 공인중개사로 따지면은 저기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아파트 저기 집주인 여기서 저 사람 원룸 집주인인데 근저당도 걸려있고 월세라고 사기쳐가지고 다 전세라서 근저당하고 전세 보증금이
건물 가격을 넘어선 깡통이야. 그런 것도 우리가 보증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면 뭐예요? 근데 허그는 안 위험해요? 허그도 지금 보증 규모가 계속 터져가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대위 변제액 늘어나는 거는 얼마든지 보셨던 거고, 지금 보시면 허그 분양사고액도 4천억, 5천억 가까이로 늘어났다. 허그 손실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정책이 뭐예요? 허그의 자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허그가 자기 자본 대비로 빌려줄 수 있는 보증 한도를 60배에서 70배로 늘리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70배로 늘리면 위기는 더 키워주는 거예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70억짜리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60억짜리 보증에서. 건설사 연쇄부도? 당연히 날 수 있죠. 지금 날 것을 억제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부도가 나고 있어요. 지금 부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상이다. 이런 거고. 그럼 결국엔 지금 이런 위기약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 분양가 너무 쳐 올리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정부에서 올리라고 공인을 해준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엔 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건설사가 그 손실을 감당하느냐? 아니죠. 폐업하고 빠지죠. 예를 들어서 아까 호땡 아파트 이야기했죠? 그 건설사 보시면요, 이미 건설사에서 번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도 그거는 다른 계열의 회사로 자금이 쭉 들어왔다. 건설로 번 돈이 다른 계열로 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폐업하면 되지. 결국에는 이런 형국으로 흘러갈 거고, 그거를 안 터뜨리려고 정부에서 허그돈, 주공공 돈 써가면서 버티는데, 그런다고 안 터지냐? 터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지고서 건설사들이 여러 곳 터져야지 그 다음에 분양가가 떨어진다. 왜냐면은 저렇게 미계약이 나요? 미분양이 나요? 그럼 뭐예요? 올해 초만하더라도 할인 분양,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무료 반환. 계약금 무료 반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요 끌어들이겠다, 요거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요건 속지 마세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그만큼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 분양. 할인 분양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 수익에서 깎아주는 게 할인 분양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다니까요.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서 분양가가 늘어난다. 그래서 건설비가 이 정도이고 이만큼 이익을 붙였다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게 많이 늘어나긴 했을 텐데, 건설비가 많이 늘어나긴 했을 텐데 이익 이만큼 붙여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공개하라고 해서 죽어도 안 가지, 건설사들이. 그리고 최근에만 그랬냐? 불과 4년 전에도 그랬어요. 2019년에 하락김이 나오니까 바로 김해, 창원, 인천, 일산 이런 데서 할인 분양하고 있고, 서울도 곧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서울 안 나오게 만들려고 억지로 살린 거. 데드캣 바운스 나도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냐. 그 다음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더 심각했죠. 10년 전세 전전하다가 겨우 내 집 마련했는데 13년이에요. 근데 시공사 측에서 30% 할인 분양을 해준다. 운정신도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일단 할인 분양을 내고, 그 할인 분양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폐업을 하겠죠. 그럼 폐업을 하면 공급이 줄어서 분양가가 더 오를 테니까 건설사 지원해서 공급해라. 개소리고 뭐예요? 망하는 건설업체가 나와야지 비쌀 때 토지가격 땅가 거품 된 것을 정상화시킨다. 그래야 그 땅 위에 짓는 집값도 정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떨어질 징조라는 소리예요. 건설사 망해가지고 공급 안 나와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라가면 어떠지? 이거 여러분들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급 부족 아니다. 공급 부족 아닌데 가수요들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공급 부족인 척 분양가를 올리려고 한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공급 과잉됐고 가수요들 빠지면 답 없다. 결국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공급 부족이 나올 수가 있냐. 공급 계속 나오고 있고, 매물 봐라, 매물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공급 부족일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지금 딱 그거예요. 공급 부족에 속지 말고 지금 당장 분양 받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런 데들 터진 곳들 막 나오면은 분양가 싸게 나올 거예요. 그때 잡으셔라, 내 집 마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